자, 실전외고 3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 건데 내가 옷이 좀 두꺼워지지 않았냐, 여러분들? 이제 11월 달에 수능이 아마 이걸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수능이 끝나 있는 시점일 거고 본인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아직 2학년이라면 너네들이 이제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3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부담스럽니? 근데 현실이야. 이게 새 학기가 돼도 고3이 돼도 현실감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다 중요하대. 3월 모의고사 중요하고 6월달 중요하대. 그런데 체감이 잘 안 되세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는 고3이다. 고3이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고 압박감이 오는 1년이 될 거란 말이지. 절대 편할 수가 없는 시기란 말이야. 그거 인정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요. 힘들지. 너만 힘들어.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서 누가 더 멘탈을 잘 잡고 꾸준하게 1년을 버티느냐가 이 입시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1년 뒤에 그 대학의 문이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에 대한 결과로서 나오는 대학의 문이 본인들의 평생의 이름표로 따라다닐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70년, 80년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이름표를 갖다가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는 과정을 1년 동안 쏟아붓는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부담스럽겠지만 힘들겠지만 지칠 수 있겠지만 우리 1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의미가 되겠고요. 함축 의미 첫 번째 어휘부터 정리해 볼게요. get은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야. 움직이는 느낌. 그리고 명사를 쓴 다음에 투동사를 쓰면 이 A가 뭐뭐 하게끔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그냥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끝이. 알겠습니까? 두 번째, suspiciously 하면은 의심스럽게, suspicious가 의심스러운이니까 의심스럽게 라는 부사로 써보시면 되겠고요. suspicion 하면 의심이란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arouse, 스펠링 잘 봐봐. arouse야. 그러면 뭔가를 일깨우거나 아니면 뭔가 자극하다, 똑같은 말이지. 하다라는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가 되겠고요. 네 번째, discern은 구별하다, 식별하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끝!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문장 하나 읽어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봐봐. 그러니까 요거를 듣는 친구들이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 처리하는 연습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뭐를 만들었냐면 opposite는 반대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어떤 시나리오냐면 즉 다시 말해서 by ing 뭐뭐 함으로써 연구자가 행동하게 만듦으로써 어떻게 의심스럽게 행동하게 만듦으로써 뭐 하는 동안 스멜 테스트를 하는 동안 getting 연구자가 의심스럽게 행동하도록 만들면서 됐습니까? 뭐 하는 동안에 스멜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that 이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who스는 뭐뭐의니까 그 사람들의 의심이 자극받은 그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감정이 자극받은 즉 이 사람들이 의심을 갖는 이 뜻이죠. 이 사람들이 more likely to 더욱더 뭐 할 가능성이 크냐면 구별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릿한 냄새를 구별할 가능성이 크대요. 그 다음에 and 다음에 better able인데 잠깐만 better가 지금 부사야. 더 잘 able은 뭐뭐 할 수 있는 형용사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likely와 해석상은 병렬이에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보어가 되겠다. 그러면 더 잘 뭐 할 수 있냐면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정리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그들은 또한 앞에서 뭔가를 했는데 또한 반대 시나리오 역시 만들었습니다. 즉 연구자가 그 스멜 테스트, 냄새 테스트를 하는 동안 의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발견했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감정이 불러일으켜진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의심스러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비릿한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비린내 나지 않아? 그리고 더 잘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됐습니까? 따지고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장의 난이도가 이 정도야. 근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달이 되냐 안 되냐로 갈릴 수 있으니까 쉬운 문장이든 좀 덜 어려운 문장이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확인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까? 요런 거 하나
get 다음에 뒤에 동사 구조 하나, 병렬 포인트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확한 해석의 지름길이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선생님이 유튜브를 보는데 지금이 여러분들 내가 찍는 시점은 10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야구로 치면 프로야구로 치면 지금이 포스트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규리그에서 상위권 팀들만 제 게임을 해가지고 진정한 우승팀을 가리는 그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가을 야구라고 하죠. 그거를 지금 하는데 그 시합 전에 이제 브이로그 같이 찍더라고 사람들이 그 팀에 그 프로팀에 가가지고 그 선수들이 얘기하는 거 찍어. 근데 최고참이 나와서 이러는 거야. 얘들아 나도 떨려. 그런데 너네 뭔가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던 거 기본기에 충실해서 해 이러는 거야. 키움의 모 선수가 키움 키어로즈의 모 선수가 나도 떨리고 나도 많이 해봤자 떨려. 그런데 얘들아 너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기본기에 충실해. 니네 할 거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 왜?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내가 뭔가 거창한 걸 하고 되게 멋있는 걸 하면 잘하겠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잘하는 것이 실력이야. 쉬운 거를 쉽다라고 느끼면서 잘하는 것이 실력이고요. 중간 정도의 레벨로 느끼면서 잘 뚫고 나가는 것이 실력이에요. 어려운 걸 잘한다고 무조건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탄탄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어려운 걸 만났을 때 잘할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봐봐. 일단은 fishiness really is an attitude as well as a smell은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맨 마지막 줄에 밑줄이 있으니까 빈칸이라고 여겼을 때 여기는 주제문과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이 빡 든다 이것이지요. 됐습니까? 일단 읽어보니까 fishiness가 비릿한 냄새인데 이것이 as well as는 앞에가 중요해 뒤가 중요해? 앞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fishiness는 뭐일 뿐만 아니라 냄새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태도이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비릿한 중요한 건 뭐야? 냄새 아니야. 냄새는 냄새인데 이것이 뭐다? 이것이 태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볼까요? 오, 보겠습니다. 연결사가 있었나? 잠깐만. 없는 것 같고 가볼게. 아이고. 야 어디 갔어? 그래? 영어로요. In English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something suspicious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야 피시한 냄새가 나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 수상한 냄새 수상한 낌새가 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야. 아니면 we smell a rat 뭔가 쥐새끼 냄새가 나는데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상함을 느끼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원들이고요. 어디냐면 University of Michigan 미시건주의 미시건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본성 fish smells의 비릿한 냄새의 의심스러운 본성을 연구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뭐냐면 연결관계, 뭐 사이에 냄새와 그 감정 사이에 연관관계가 양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친구들 봐보세요. 그러니까 뭐와 뭐 사이에 냄새와 감정 사이에 관계를 보니까 이게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구에 대한 결과예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적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보자고요. 알겠죠? Fishy smells 비릿한 냄새는 우리가 의심하는 감정을 갖게 만든다 이 말이겠지. 오,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될 거니까 냄새와 감정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비릿한 냄새는 의심스러운 건 감정 아니야.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의심한다는 것은 의심스럽다는 것은 만들어야 우리가 조금 더 냄새에 민감해지도록 사실상 같은 말이야. 됐죠? 냄새가 민감하게 냄새가 의심스럽게 만들고 의심스러운 감정은 냄새에 민감하게 만들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능력인데 이 서브젝트가 과목이나 주제가 아니라 피실험자, 실험을 당하는 사람들의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이냐면 잘못된 정보를 찾고 그것을 불신하는 능력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결론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실험하는 거니까 그 뒤에 내용이 뻔하긴 해요. 읽어볼게 근데 A slight whiff인데 whiff는 밑에 있죠. 확 풍기는 냄새. 그 생선 오일에 약간의 그 확 풍기는 냄새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뭘 발견했냐면 이것이 냄새가 만든다고 그것을 더욱더 가능성 있게 뭐를 사람들이 스크루티나이즈 밑에 있어요.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무엇을?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의심을 가지고 더욱더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왜요? 냄새가 나. 그러니까 비릿한 냄새가 나니까 의심 버튼이 작동이 되면서 더욱더 이 불씨라는 정보를 자세하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냄새가 나니까 의심스러운 감정을 갖다가 촉발시킨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덜 가능성 있게 만듭니다. 무엇을? 그들이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것을 덜 가능성 있게, 즉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들은 또한 만들어요. 반대의 시나리오를요. 연구원들이 의심스럽게 행동을 먼저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의심스러운 감정이 탁 눌리는 것이죠. 스멜 테스트하는 동안에 그러면 사람들인데 의심 버튼이 작동된 사람들은 더욱더 냄새를 잘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발동이 되니까 냄새를 잘 구분한다. 이거 아니야. 결국 냄새와 감정이 연관되어 있구나. 근데 밑에 읽어보시니까 냄새, 비릿한 냄새라는 것이 실제로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감정이라는 게 사람의 곧 태도이니까 이게 태도이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냄새가 나면 감정이 발동이 되고 이 감정으로 인해서 냄새에 민감하다. 즉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형태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끝이에요. 됐습니까? 1번 being suspicious, 의심스러운 것과 물고기 비린 냄새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의심은 옵니다. 직관 안녕히 계세요. 다른 사람의 반응 안녕히 계세요. 냄새의 감각은, 후각은 가장 디렉트, 직접적인 것입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봐봐. fish smell, 비릿한 냄새는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 무감각하게, 반대말이죠. 좋지 않은 냄새는 만든 사람을 더욱더 비판적으로 만든다. 관련이 아예 없는 거니까 답은 1번 찍으시면 끝이네. 됐습니까? 아이고. 3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s 동사가 되겠습니다. 은근 까다로워 하시는데 봐봐. as가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as가 명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as 다음에 이게 전치사로 쓰인 as도 아니고 뒤에 명사 있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접속사도 아닌 것이 좀 야리꾸리해. 그럴 때 어떻게 오냐면 지금처럼 동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 그러니까 문장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아니면 막 전명구 이딴 식으로 와. 아니면은 주어 동사가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목적어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장도 아니고 전치사 뒤 명사도 아니고 좀 불완전한 문장일 때, 불완전한 형태일 때. 됐습니까? 이때는 해석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뭐뭐처럼 뭐뭐 듯이야. 끝. 접속사일 때 뭡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뭐 할 때 아니면 뭐뭐 때문에 아니면 뭐뭐 함에 따라 요 정도고요. 전치사로 쓰이면 거의 빼박 뭐뭐로 써고 됐습니까? 아니면 뭐뭐처럼이야. 그 외에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무조건 뭐뭐처럼 듯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as 다음에 동사가 있으니까 불완전한 형태이니까 요거는 동사 하듯이 이런 말이죠. 동사 하는 것처럼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relative to A인데 이것은 A와 비교하여 혹은 관련하여 정도가 되겠죠. 요거를 가지고 문장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니까 봐봐. 이 문장이 쉬워 어려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요 중간에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요 디테일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문장 전체의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실력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보시면 일단 likely가 앞에 나왔지만 likely가 품사가 두 개야.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부사 아닙니까? 형용사 할 때 뜻은 뭐야? 뭐뭐 할 것 같은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 뭐냐면 뭐뭐 할 가능성이 높은이죠. 반대로 부사일 때는 아마도 정도가 됩니다만 지금 문장을 보시면
씀이 이형식 동사니까 그거에 대한 형용사 보어로서 이렇게 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얘가 지금 불완전한 형태, 동사부터 나오는 불완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듯이야. 알겠어? 처럼 듯이.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듯이 이 말이야. 앞으로 지금 내가 할 말이, 여기서 문장에서 할 말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듯이 이런 말이야. 알겠어? 만약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듯이 공공의 이익이 비싸다면 뭐 하기에 만들어내기 비싸다면 이 말이죠. 그래 보이듯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듯이 공공의 이득이 만들어내기 비싼 것이라면 돼서 깔끔하죠. solid citizen, solid가 무슨 말이야? 단단한 고체의 아닙니까? 그럼 solid citizen은 무슨 말입니까? 단단한 시민? 무슨 말이야? 충실한 시민이죠. 충성스러운 시민들은 한마디로 loyal citizen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extinct가 뭡니까? 멸종된, 실종된이니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고를 쓴 다음에 뒤에 형용사를 쓰면 형용사화 되다 아니겠습니까? 실종되게 될 것입니다.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죠. 비록 그들 이 시민들이 이득을 공유할지라도 실종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because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적인 비용이 향상시키기 때문이야. 무엇을? 그들의 피트니스는 건강이나 적합도가 되겠죠.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이야. 뭐와 비교했을 때? 쉐커스 뭡니까? 게으름뱅이들과 비교하여 그들의 적합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보이듯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듯이 공공의 이득이 만들어내기가 비싼 것이라면, 진짜 그래 보이듯이 비싼 것이라면 충실한 시민들은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득을 공유할지라도. 왜냐면 그들의 사적인 비용이 그들의 적합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게으름뱅이와 비교하여. 됐습니까? 조금 문장에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왠지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항상 내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뭐가 중요하다. 30번과 42번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3점이에요. 그러니까 6점이지. 이 문제들이 똑같이 밑줄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인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A야. 됐어? 그러면 A야 B야?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creating이야 다른 말이야 이 말이 아니라 A야 아니면 not A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용 가능해, 이용 불가능해, 만들어, 안 만들어 이 차원이야. 됐습니까? 늘 반대말인지 아닌지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반대로 반대말이 없는 이를테면 5번 같이 뉴트럴 무슨 말이야? 중립적인이지. 이런 건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반대말 찾기 하는 그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예인지 반대말인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향상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근거를 웬만하면 앞뒤 문장에서 혹은 그 문장에서 근거를 줍니다. 그 근거를 보고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확실히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해석상 혹은 눈으로 보고서 답을 찾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별거 없어. 봐봐. 상상해보래요. 어떤 집단을 상상해보래요. 구성되어 있는 건데 충실한 시민과 게으름뱅이로 이루어진 그 집단을 생각해보래요. 충실한 시민들은 이 공공의 이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용 가능한 건데 모든 사람한테 이용 가능한 거래요. 그들 스스로를 포함해서. 나쁘지 않죠? 일단 괜찮아? 예시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한번 말해보자.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공공의 이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at no cost, 비용 없이. 누구에게? 그 solid citizen에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부유함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lose nothing이니까 어떤 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 부유함을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것도 잃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 even so 그렇긴 하지만 충실한 시민들은 지금까지 좋은 말 했었는데 will not be favored, 그렇게 호의받지는 못할 겁니다. 뭐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갑자기 어려운 말 등장. 이 예시에서. 왜냐하면 충실한 시민들과 게으름뱅이 둘 다 다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생존이나 번식에서는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 좋은 거를 하더라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게 페이버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구나. 넘어가. 근거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어. 자연 선택은 필요로 하는데 차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넘어갈 때 차이점인지 공통점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적합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 낮추는 거. 그 개체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적합도를 올리거나 낮추는 것이 효과가 없대요. 잠깐만 봐봐.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적합도, 그러니까 A라는 집단의 모든 사람의 적합도를 올리거나 낮추는 게 의미가 없대. 왜?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적합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게 의미가 없다. 왜? 차이가 그 사이에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 안 괜찮아? 나쁘지 않죠. 차이가 있어야지 효과가 있겠죠 이게. 이래? 다시. 모든 사람들의 적합도를 올리거나 낮춰. 다 똑같이 올라가. 다 똑같이 내려가. 이게 has no effect야. 의미가 없다는 거지. 왜요? 차이점을 필요로 하니까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나쁘지 않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듯이 만약에 공공의 이득이 만들어내기 비싼 것이라면 솔리드 시티즈는 멸종할 거라고요. 얘만 고생하니까. 비록 그들이 이득을 만들지라도 왜? 사적인 비용이 그들의 적합도를 뭐 하기 때문이죠. 봐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친구들이 멸종한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왜 그들의 적합도를 증가시킵니까? 심지어 게으름뱅이와 비교했을 때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문장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거의 반대말인지 이 말인지를 잘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답은 4번. 행동들인데 그룹의 이득을 위한 행동들은 at best 기껏해야 중립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이때는 cost free일 때만 중립적인 거에 불과하고요. 안 좋은 경우에는 부적응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죠. 됐어.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때 친구들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얘의 반대말인지 아니면 이건지만 보시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근거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빈칸 추론과 똑같은데 기준이 있는 빈칸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야? 증가시켜 감소시켜. 이렇게요. 됐습니까? 연습해보시고 37번 가겠습니다. 1번 recognized as인데 봐봐. 우리가 인정하다의 recognize를 쓸 때 무언가를 인정하는지의 목적어가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런데 recognized 다음에 as가 나오고 명사가 있으면 얘는 pp입니다. 그러면 명사로서 인정받은이죠. 인정받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끝. 두 번째. 이게 뭐냐면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A를 쓰고서 컴마 찍고서 I, E, 컴마 B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즉 이란 말이야. 즉. 끝.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모를까봐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야. 알겠습니까? A다. A가 뭔데? 즉 B 이거. 똑같은 거. 되십니까? A와 B가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끝이야.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IE는 id, ist의 약자가 되겠는데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참고로 그렇고요. 보시면 indeed 일단 얘는 여러분들 강조입니다. 잠깐만 하나만 할게. 독해 인사이드 아웃의 1강을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infact와 그 다음에 indeed는 반드시 순접으로만 써요. 순접으로만. 특히나 순서, 삽입, 빈칸 이런 중요 문장에서는요 반드시 순접으로만 씁니다. 아시겠죠? 그냥 강조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사실은 결과인데 to be recognized 인정받기 위한 결과야. 뭐로서? 과학적인 것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결과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제시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논문에서. 됐습니까? 어떤 논문이냐면 has been reviewed 검토받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여진 논문이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동료들에 의해서. 근데 이게 어떤 동료들이야? 즉 어떤 동료들이냐면 researchers구나.
동료들이 즉 연구원들이구나. 어떤 연구원들이냐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고 verify 증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컴마 묶어주세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할 수 있는 그것을 그 논문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자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동료인 즉슨 동료 연구자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되십니까? It is only after successful peer review. 잠깐만 친구들. 하나만 할게. It is가 이렇게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전치사부, 전명구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that을 다시 쓸 것이고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100% 뭐냐면 이것은 이때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얘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it is와 that이라는 일종의 어떤 프레임, 틀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it is와 that 사이에 얘를 낀가 줌으로써 얘를 강조하겠다, 하이라이트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해석할 때는 it is와 that을 살포시 지운 상태에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it is 다음에 only는 부사고 after successful peer review가 전명구 아니겠습니까?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강조가 된 것이고 앞에 있는 it is와 뒤에 있는 that은 살포시 지워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맞겠지요. 됐습니까? 오직 뭐 한 다음에 성공적인 피어 리뷰를 한 다음에 이 말이죠. 동료들 즉 연구원들이 검토해준 다음에야 새로운 결과가 뭐 할 수 있습니까? Can be published 출판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elongs to 속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이 과학적인 지식에 속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할게. 강조 사실은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결과는 제시되어야 하고 설명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논문에서. 어떤 논문이야? 검토되고 받아들여진 논문에서 누구에 의해서? 동료들, 즉 연구원들인데 이해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즉 연구를 수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오직 성공적인 동료 리뷰를 한 다음에 새로운 결과가 출판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과학적인 지식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어가시면 끝. 자,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문제가 쉽지는 않았어. 그런데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봐봐. 이게 난이도를 보면은 최상, 상중하, 최하라고 했을 때 난이도가 한 이 정도 느낌이야. 상에서 중 사이 느낌? 되십니까? 왜냐면 단서가 눈으로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단서가 있기는 있지만 얘가 아니라 쉬운 얘가 아니라 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 연결사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변별력이 있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 연습 잘 하셔가지고 맞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가볼게. 어떤 문제인지 보시면 출판된 결과의 reproducibility 무슨 말이야? 모르면 넘어가야 돼. 아무튼 뭐 결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백본 토대가 됩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오브젝티비티 객관성이라는 게 과학에 중요하다. 이건 쉽죠. 그 다음에 요구하는데 뭐가? 객관성이 요구하는데 관찰 실험 이론들이 점검돼야 된대. 독립적으로 뭐와? 그들의 저자, 원저자와 독립적으로 점검이 돼야 됩니다. 뭐 하기 전에? 공식적인 그 출판에 대해서 인정받기 전에. 쉽지? 과학은 뭐 해야 돼? 객관적이어야 돼. 과학이 객관적. 그래서 검증이 필. 이거 아니야, 그치? 끝이야. 됐습니까? A 보세요. unfortunately를 보는 순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불행히도라고 하지 마시고 반대여야 돼. 불행히도 그것은 오늘날은 사실이 아닙니다. The case는 true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과학이라는 게 검증받아야 돼. 근데 오늘날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료가 검증하는 이 저널들이 메이저 푸블리셔한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세모야. 어려워. 그래서 B. 결과적으로면 여기서 했던 말이 그대로 이어져야 돼. 맞니? 그걸 인식하면서 가자고요. 따라서
과학적인 출판의 이 집단들은 공통의 어떤 유산입니다. 연구원들이 집단적으로 만들어 온, 그러니까 뭔가 집단적으로 한다 그런 느낌인가요? 물론 검증을 한다는 게 집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얘는 조금 벗어난 느낌이긴 해요,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요것도 아예 아니다는 모르겠지만 조금 애매하다 의 느낌이시면 잘한 거야. 알겠습니까? C번. 사실은 어때? 강조지. 그러니까 앞에 있던 말이 그대로 강조가 되는 형태여야 돼. 됐습니까? 과학으로서,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결과는 제시돼야 하고 설명돼야 합니다. 어디에서? 기사에서. 근데 어떤 기사냐면 이게 검토되고 받아들여진 기사야. 누구에 의해서? 동료들에 의해서. 얘는 검증한다 안 한다야? 한다야 안 한다야? 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도 세모지. 그러면 제시문에서 A로 가야 돼? 아니면 C로 가야 돼? 둘 다 맞잖아. 불행히도 요즘은 안 그래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 얘로 가겠죠.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A를 먼저 가면 C로 갈 수가 없어. 왜? 얘는 제시문과 붙는 말 순접으로 붙지만 A는 역접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먼저 가면 다시 뒤집어질 수가 없잖아. 왜? 컨스켄틀리고 인디드니까 뒤집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상 C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돼. 알겠습니까? 해석을 해보고 이해해야 돼요. 이해돼?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왜? 얘 다음 어디 가겠어? 얘랑 같은 결이 누구야? 얘야 얘야? 얘 아니야? 같다 하겠지. 됐습니까? 볼게요. 제시돼야 되고 설명돼야 됩니다. 기사에서 이러이러한 기사. 동료들에 의해서인데 연구원들이야. 이해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공적인 동료 리뷰를 한 다음에야 새로운 결과가 발행돼가지고 과학적 지식으로 속하게 된다. 결과적. 따라서 과학적인 출판의 집단이라는 것이 공동의 작업, 공동의 유산이 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집합적으로 만들어 온,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기서 동료들이 검증하니까, 동료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집단적인 게 맞죠. 그 다음에 뭐뭇을 고려해 볼 때 건설적이고 유니버설 보편적인 속성, 과학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어떤 연구원도 접근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빠르고 쉽게 가능한 한 모든 과학적 출판물에 대해서.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날 그렇지 못하다고요. 왜? 이것이 몇몇 주요한 푸블리셔들한테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CBA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다. 결론적으로 봐봐. 제시문의 결은 A야. 됐습니까? 그 다음, 뭐야. 맞지? A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잠깐만요. 스몰이라, 스몰.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A는 B잖아, 그치? 결이. B는 A죠. C도 A죠.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붙어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역접이고 여기는 순접이니까 A가 먼저 올 수는 절대 없겠다. 왜? B로 가는 순간 다시 한번 A로 바꿀 수가 없어. 역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뭐만 정하면, 위치만 정하면 B인지 C인지만 정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연결이 된다. 알겠습니까? 연결사가 있으니까 반드시 해석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알겠니? 끝!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39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지막 문제지. 가볼게요. 첫 번째, in practice야. 실제로 외우시면 되고요. 은근히 이런 게 해석 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야. practice는 연습이잖아, 연습. 근데 in practice는 뭐야? 연습할 때, 연습에서 실제로 이렇게. rational, 이것은 이유나 근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utilitarian은 공리주의. 여러 사람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주의가 되겠죠. 됐습니까? with 명사 PP야. 그러면 명사가 뭐뭐 된 상태로. 명사가 뭐뭐 된 상태로. 아니면 명사가 뭐뭐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괜찮죠. 필기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today in practice, 오늘날 실제로인데 어디에서?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실제로 the rational, 이유가 되겠죠. 뭐 하는 이유냐면 protecting,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무형의 것을 보호하는 이유, 이게 만들어진 무형의 것인데 뭐에 의해서? 지적인 재산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형의 것을 보호하는 이유가,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호하려는 이유가 is essentially 본질적으로 공리주의적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즉 with 다음에 utility가 공리성이야. 그러니까 공공의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느낌? 공리성이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야.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with 명사, pp 명사가 뭐뭐 되기 때문에. 공리성이 초점 맞춰지기 때문이야. 뭐 하는데? 촉진시키는데. 무엇을? 혁신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On the assumption that 뭐뭇을 가정하여.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이득을 가져올 거라는 것에 근거해서, 가정해서 혁신을 촉진시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오늘날 실제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국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호하려는 이유, 만들어진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공리주의적이다. 이거야. 됐습니까? 모두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공리성이라는 게 초점 맞춰지기 때문에 촉진시키는 거, 무엇을? 혁신을. 뭐를 가정해서? 이것이 즉 무형의 것을 보호해가지고 이득이 되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이득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지? however가 있죠. 삽입 문제인데 이렇게 있으면 빼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 가다가 뭐야?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네? 이 지점이. 혹은 마이너스로 가다가 뭐야? 플러스로 바뀌네? 라는 지점이 정답될 수밖에 없는 문제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거 중요하지만 흐름이 바뀌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지점에 그냥 넣으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하지만 이것은 줄여요. 무엇을? 이점을. 당신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만약에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라면, 무언가를 알고 있는, 혹은 허락된다면 배제시키도록 남들을 뭐 하는 것으로부터, 너가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제시키게끔 허락받는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점을 줄인대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점을 줄이는 거니까. 앞에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싹 넣어주시면 끝이야. 얼마나 쉬워. 가볼까요? 보면은 today, 오늘날 in practice, 실제로 산업화된 국가에서 이 무형의 것을 보호하는 근거인데 이게 본질적으로 공리주의,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공리성이라는 게 무엇을? 혁신에 대한 촉진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뭐를 가정해서? 이것이, 즉 공리주의적인 것이 모든 사람에 대한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됐습니까? 일단은 뭐야? 플러스죠. 무형의 것을 보호하면 이게 뭐다?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지에 대한 지식인데 뭐와 다르게 빵 한 조각과 같은 물리적인 그런 물체와 다르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무형의 것은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대요. 혹은 소비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뭐 없이 그것의 사용을, 남들에 의한 사용을 제한하는 거 없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만들어내는 것은 이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알려준다라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 지식을 남들과 공유하는 것이 does not reduce, 줄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너가 가지고 있는 양을 줄이지 않습니다. 뭐와 다르게? 빵 한 조각을 나누는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무형의 것을 나누는 거 좋아 안 좋아? 좋다는 거죠.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문제가 나와요. Whil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그러니까 가장 가능한 가장 넓은 분배, 나눠주는 거. 새로운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 엄청난 그 경제적인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여지를 줄 수는 있겠지만, while이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지식을 사용한다면 이 발명한 사람이 동기부여가 있어 없어? 리틀이니까 없을 거라고요. 뭐 하는 거?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투자하는 그 동기부여가 없을 것이라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바뀌는 순간 답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쉬워요. 해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논리성, 뭘로? 흐름으로 푸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를 보는 순간 해석해서 풀면 좋겠지만
가다가 뭐가 있을 것이다. 함정이 있을 것이다. 어떤 함정? 흐름이 바뀌는 그 함정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확실하게 단절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알겠죠? 됐습니다. 끝. 수험생이 되신 여러분들께 놀리는 게 아니라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1년 진짜 멋지게 해가지고 누군가는 정말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돌아오기 절대 싫은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한 그 1년이 돼서 후회 없는 그 시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